네,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산다?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여전히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도 있고요. 셀트리온처럼 갑작스러운 급등은 아니지만 호평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지수 대비 덜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제약바이오주 상승 배경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에는 워낙 종목이 많고 네. 그 업종이 막 다 같이 예전처럼 막 붐처럼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어서 좀 여쭤보기 죄송스럽긴 한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 대비 네네. 선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제 종목들만의 이제 이슈가 이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뭐 다룰 것 같은데 이제 항암제 관련돼서 명역 항암제 그쪽 시장에서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많은 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소식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와 같은 좀 힘든 시장에서도 좀 상한가를 뭐 나오는 종목도 있고 참 어려운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좀 더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개별 이슈라고 하셨고 또 그리고 항암 면역 항암제 이야기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제가 막 시총 순위를 쭉 훑어봤어요. 진짜 이 시장에 빨간불을 켜는, 물론 지금도 빨간불을 켜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두 개도 오늘 좀 뭐 뉴스나 뭐 학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대장주들 이제 호재성 뉴스 학회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우선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6일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전이성 뭐 직결 장암과 비소 세포 폐암 등으로 이제 적응증 이제 베그젤마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또 현지 시간 27일 어제죠.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과학회 연기 학술 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이제 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냥 순서 다 띄워놓고 한번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지수 상승 방향이 꺾이면서 다시 그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유럽 시장인데 이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호평이 효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제형 변화를 통해서 성과가 좋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제는 안 되는 백신은 손 뗐고 이제 이 램시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도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쪽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바이오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년 미국의 최대 의약품 휴미라 시장이 이제 특허 만료로 이제 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셀트리온이 이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램시마 SC를 동시에 미국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셀트리온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임상 3상과 관련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보만도 이제 5개나 있습니다.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가 있고요. 뭐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구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등 이 5개 임상 3상과 관련돼서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왔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도 실적 확인이 중요할 테고 실적 발표 전에 좀 기대감이 생길지 여부 또 이제 혹은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컨센서스 대비 좀 어느 정도 뭐 좋게 나온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좋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시장 하락에 이 종목 그냥 매도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모멘텀은 있는데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도 제가 좀 뭐 자세히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크게 밀리는 것보다는 이 가격권에서는 좀 강하게 좀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위치도 좀 다소 걱정스러운 변곡점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 외에 체크해봐야 될 악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국 내에서 무언가를 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시장마저도 자기네 자국을 우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던 우리나라의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취약하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면 네. 위험보다는 기회로 좀 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 일의 이제 핵심인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중순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셀트리온에서 이제 당장 이와 관련된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국 현지 생산 시설 확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글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지 생산 결정의 좀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비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세제 혜택 등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더 많은 약가인하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보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한 2에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부분 더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여러모로 이제 기회를 좀 준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잡음이 없는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오늘 핫한 키워드로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면역항암제 이야기했는데 앞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강한 스트롱바이에 대한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럼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이슈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됩니까? 요즘 많은 그 제약업체들이 신약이라던가 FDA 승인 이야기를 내놓아도 이 항암이라는 키워드가 안 붙으면 좀 가담하는 네네. 반응이 좀 덜한 미적지근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제가 여기에 안 있고 이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임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항암제 시장이 가장 지금 핫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종목은 정말 많다. 근데 이제 그들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제 현금이 얼마나 있는 것도 중요할 거고 임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암이 여전히 사망원이 1위다 보니까 항암제가 이제 계속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4세대 이제 항암제인 대사 항암제까지 나와서 대상암제 검색하면은 어떤 종목이 검색할 정도로 최근에 급등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 비중이 가장 높은 질환이 이제 항암제 분야인데 이쪽 항암제 중에서는 세포 기반 명역 항암제 암 치료 임상 시험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항암제가 뜨거운 그 이슈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성장성도 높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시장이 2021년 작년에 110조 원에서 5년 후인 2026년에는 무려 19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도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쪽에서 정말 임상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세포 기반의 치료제의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임상 단계에서 그 카트 T세포 치료제에서 또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 말고도 이제 면역세포가 항암을 공격하는 이제 NK세포 치료제도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T세포 중에서도 이제 혈액 내 T세포 중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이제 알파베타 T세포 말고도요. 혈액 내에서 한 3에서 4%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마 델타 T세포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밖에도 정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뭐 RNA 치료제 등 정말 그래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고 또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상장되어 있나 싶지만 상장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몇 개 기업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유한양행이 있겠고요, 뭐 매드팩토도 있겠고 LG화학도 있죠. 예, 그리고 HK 이노에 뭐 에클론, 뭐 유틸렉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정말 이제 선별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임상 관련된 자금은 충분한지 등도 좀 자세히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가까운 가족 할머님이 그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암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역 항암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할머니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저희 어머니도 림프종으로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도 지금 네, 올해 3월에 네. 네네. 그러시네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시장이 정말 그 의료 기술로 인해서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네네.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투자자분들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도 몸소 체험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건 그 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진짜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 시장이 크다라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을 때 갑자기 좀 찡해져가지고 네, 갑자기 이게 눈 위가 좀 빨개지시는데 네, 말문이 막혔는데 저는 쳐다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네네. 이 제약 바이오주가 금리 상승 시기에 좀 더 취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약 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들 혹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약은 사야 돼. 계속 이 제약 시장은 어떻게 보면 커질 수밖에 없고 방어 역할을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전략을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포트 비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옹호해 드려야 될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참 이렇게 어떤 섹터가 좋을지 참 찾기도 어려울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같은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 조달은 계속 해야 돼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요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금 조달이 조금 쉬웠고 그나마 바이오 기업에 돈이 몰렸던 때가 2020년과 2021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로 3조 원을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러면은 그 전환되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될 물량도 많이 늘었거니와 그리고 또 그 만기 이전에 또 채권을 이제 요구하면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기 전이라도 현금으로 상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대규모 만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기업이 지금 뭐 세포 치료제 정말 분야도 많은데 그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 자금 조달에 조금 힘들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비중을 많이 실으려고 한다면은 진짜 회사에 또 전화를 해보실 것 같고 자금과 관련돼서는 좀 많이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재무구조 사기라던가 비용단에 너무나 취약한 제약 바이오주는 함부로 매수하는 거는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혹시 다 갖고 있는 우리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둘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네네. 그 종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이 어려운 만큼 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흐름을 이제 보이는 이제 기업을 갖고 왔고요.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파미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적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흑자,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기록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앞으로 4분기에 RNA 치료제에서 중요한 화합물인 뉴클레시오드 전용 공장이 4분기에 가동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점에 기대를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또 마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볼만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 상반기 실적 괜찮았는데 또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2분기는 조금 뭐 흑자긴 했지만 조금 주춤했어요. 1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3분기에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겠고 3분기 실적이 확인된 후에 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호재를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긴 하지만 워낙 위치가 변곡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키워드 면역 항암제 혹은 파미세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